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현재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일본과 코스타리카와 경기 시작 전 일본 관중이 우길기 개항을 시도했지만 이내 철거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민감한 이 우길기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군사 유학 시절 일본 장교와 약 2년간 클래스메이트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일본 장교들을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일본 장교들은 실력도 있고 예의도 있고 국제적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알면 알수록 그 내면에는 극과 다른 생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겠지만 일본인들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여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 즉 신공황후가 군사를 이끌고 신라왕을 일본에 복속시키고 고구려 왕과 백제 왕도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왜곡된 역사를 이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 해군이 2차 대전 당시 친선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독일의 나치기는 오늘날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일본의 우길기는 전 세계에 별 거부감 없이 사용 중입니다. 일본 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일식집에 우길기가 걸려 있고 우길기가 그려진 과자가 유통되고 일본 운동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도 이 우길기가 응원기로 사용됩니다. 또 이 우길기를 일본 해상 자위대기로 사용하여 모든 일본 함정에 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기는 전범기이기에 이를 세상에 알리고 우길기를 없애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제연대로 우길기 퇴치운동 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전범기인 이 우길기의 형상을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자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본이 해상자위대기로 우길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일본과의 연합해상작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별로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우리 잠수함이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잠수함 인명 구조의 성공 여부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등 굵직한 해난 사고를 당해 보았기에 해난 사고 시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우리 해군도 구조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바다에서 신속한 탐색 및 구조 작전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영화 쿠르스크를 보셨는지요? 2000년 8월 12일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실제 발생한 잠수함 침몰 사고를 다룬 영화입니다. 쿠르스크함 생존자 구조를 위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서방에서 구조 자산을 보내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러시아에서 머뭇거리다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성조원 23명을 포함하여 결국 118명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잠수함 사고 예상 위치는 통상 정확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자산을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빨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 전력은 우리 해군을 제외하곤 일본 해자대의 구조 전력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이 첨단 잠수함을 20여 척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강국입니다. 잠수함뿐 아니라 잠수함 구조 전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는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본 잠수함 조난 시에도 우리 구조 자산을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해상 작전조차 우길기 논란으로 인해 차단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인도주의적인 해상 작전 훈련에 한해서만 우길기 사용을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리적인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렉스, 탐색 및 구조훈련 같은 인도주의적 훈련이라도 사전회의와 부두에서의 훈련을 위해서는 일본 함정에 우리나라 항구 입항이 불가피합니다. 정박한 함정은 관습에 따라 해상 자위대 기를 올릴 것인데 우리가 이를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2018년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초청국에 포함되었지만 우길기 개양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은 참석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선교류 행사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해군 간의 친선교류 행사의 대표적인 것이 관함식입니다. 관함식 행사 주최국은 수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친선 행사, 공연도 하며 해군 간 국제교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해상사열입니다. 금년 11월 6일에는 일본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이 열렸고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2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기를 항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 해군의 국제교류 행사는 보도되지 않았고 우리 해군이 일본 우길기에 거수경례했다라는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관함식 참가는 허용하되 경례는 허용하지 않는 것도 국제적 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선교류 행사만 허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길기는 허용하지만 경례는 허용 안 된다.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은 해도 우길기 개양은 금한다 라는 절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국제적인 해군 관습에도 맞지 않고 일본도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 어떤 방법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과연 국익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고 해군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 우길기가 전범기임을 알리고 국제적 퇴치 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길기 퇴치가 현실화되기까지 인접하여 바다를 같이 사용하는 양국 간에는 같이 협조해야 할 부분도 많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기를 우길기의 문제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총리 파머스턴은 우리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국익이 영원할 뿐이고 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일본 해자대 우길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